자, 41번 나갑니다. 몇 쪽인가요, 여러분? 몇 쪽이야, 얘들아? 대답 안 해? 네, 43쪽입니다. 이 41번이요. 문제가 두 문제다 보니까 이 내용이 길거든요. 근데 이 내용이 그렇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여기 핵심 주어, 그러니까 소재는 norms라는 규범에 관한 글입니다. 자, 규범이라는 것은 첫 문장 주어죠. 주제죠. norms are everywhere. 43쪽. 규범은 어디에 있다? 규범은 어디에 있다? 어디에나 있다. 모든 곳에 있다. 뭐 하면서? 맞아, 뭐 뺏어먹지 마요. 제 거예요. 제 것은 제 아, 거예요. 그래? 다음 주. 아람이가 한숨 쉬어서 아람이 건 줄 알았어요. 자, defining 뭐 하면서? 정의하면서 이거 분사 구문이죠. 뭐뭐 하면서 이렇게 능동으로 해서 뭐 해주면서? What is normal? 무엇이 정상적인 것인가에 대해서 정의해주면서 그리고 뭐 해주면서? defining이랑 변별이 뭐야 얘들아? 이 두 개가 지금 분사 구문으로 병렬로 이루어져 있죠. guiding, 안내해주면서 안내의 개념. 그래서 무엇이 정상적인 것인지를 정의해주는 게 규범이고 그 다음에 안내해주고 있죠. 우리의 해석을 뭐에 관한? 사회적 삶에 관한 해석. 사회적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석해주는 것이 규범이다. At every turn. 언제? Every turn. Every moment죠. 모든 순간. moment. 그래서 규범이라는 거는 결국 정의해보자면 뭐야? 규범은 뭘 알려준다? 무엇이 정상인지 알려준다.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려준다. 그래서 일종의 틀을 제공해주는 게 이 규범이라는 용의의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 이 주장이 나왔으니까 뒷받침하는 근거인 예시가 나오겠죠. 자, 간단한 예시로서요. There is a norm. 자, 어떤 규범이 있습니다. 이 규범이 지금 예시죠. In Anglo society. 어디에? 이 앵글로 사회가 어디냐? 앵글로 잭슨 그게 어디야? 독일. 아니에요. 미안해, 미국인 줄 알았는데? 아 그래요? 이 백인 계열을 어쨌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앵글로 사회에서의 규범이 있는데요. 이 규범이 어떤 규범이야? 땡큐. 땡큐라고 말해야 되는 규범이 있대요. 뭐라고? 그러니까는 뭐라고 그러지? 그냥 앵글로가 명칭이야. 뭐 인종, 민족을 나타내는 명칭입니다. 우리가 뭐 한족 뭐 이렇게 표현하듯이. 그래서 규범이 있는데 땡큐라고 말하는 규범이 있대. 누구한테? 낯선 사람한테. 그럼 우리 문화야 아니야 이거? 우리 문화 아무한테나 땡큐라고 안 하지 않나요? 그쵸? 그 다음에 이 스트레인저는 어떤 스트레인저야? 방금 무언가를 했어. 뭐 어떤 행동? 도움을 주는 어떤 행동을 한 낯선 사람에게 땡큐라고 말하는 어떤 규범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에 대해서 땡큐해야 돼? 문을 열어줬다든지 혹은 무언가를 알려줬어. 뭘 알려줬어? 야, 너 방금 뭐 떨어뜨렸어. 여기 떨어졌는데요. 이렇게 알려주는 거. 혹은 또 뭐 해주는 거? 너한테 방향이나 길을 알려주는 거. 이런 걸 얘기했을 때 고마워요 라고 말해야 되는 규범이 있대요. 그러면 이거 안 말하면 죽나요? 잡혀가나요? 그건 아니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는 예시를 통해서 예시는 지금 앵글로 사회의 땡큐 문화죠. 땡큐. 예시를 통해서 낯선 사람한테 감사하다라는 걸 표현하는 문화라는 것이 규범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there is no law. 뭐가 없다? 법이라는 것이 없다. 그 다음 이 대신 뭐야 얘들아? 앞에 있는
너를 수식해주는 주관대 문장이 됩니다. 그럼 뒷문장에 지금 주어가 없죠. 뭘로 시작하고 있어? forces라는 오형식 동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뒤에 목적어나 목적격 보어가 있는데 목적격 보어 형태가 뭐다? to 부정사. 그래서 ing로 쓰시면 안 된다. 자, 땡큐라고 너에게 말하게 하는 force는 여기서 강요하다라는 뜻이에요. 강요하는 그런 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규범은 법이다 아니다? 법은 아니다. 일종의 예의? 범절? 이런 거 아닌가요? 그 다음에 길어. 그런데 if 사람들이 뭐 하지 않으면? 법은 아니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낯선 사람 도와줬는데 뭐 하지 않았어? 땡큐라고 안 했어. In these cases 이런 경우에 그럼 그게 어떻게 돼버려? It is marked 수동동사입니다. 그래서 눈에 띄다. 그래서 내가 사람들이 막 이제 그 낯선 사람들이 도와줬는데도 땡큐라고 안 하면 쟤 뭐야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뭘 하고 있는 거야? 기대하고 있죠. 왜? 너가 그거를 뭐 할 거라고? 말할 것이라고. 왜? 그게 정상인 행동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너는 뭘 갖게 돼? 책임감을 갖게 돼.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거를 failing to say 뭐 하게 되면? 말하기 실패하면 그 말은 내가 thank you라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은 will be 뭐가 될 것이야? both A and B 이렇게 해서 얘가 지금 보호자예요. 둘 다 형용사로 온 겁니다. worthy of 뭐뭐 할 가치가 있는 이란 뜻이죠. 그래서 놀라움과 그리고 뭐의 가치? 비판의 가치가 있게 될 것이다. 뭐 하지 않으면? 내가 땡큐라고 말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시 가리키는 건 땡큐라고 말하는 거죠. 낯선 사람에게. 그래서 여기까지가 하나의 주제거든요. 하나의 주제가 뭐야? 규범이라는 건 무엇이다? 무엇이 정상인지를 알려주는 것이다. 근데 내가 이거를 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겨? 비난받거나 눈에 띄게 되는 거죠. 눈에 띄게 된다. 이런 표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종의 눈에 띄고 비난을 받는다라는 건 뭐가 존재하는 거야? 사회적인 압박이 있는 거죠. 왜 그거 안 해? 라고 사람들이 눈치 주는 거니까. 그렇죠? 일종의 사회적 압박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여기까지가 하나의 주제고요. 그 다음에 요 다음 문장부터 또 다른 주제가 나옵니다. Not knowing the norms. 뭐 하는 것은? 규범을 알지 못하는 거. 이게 두 번째 주제거든요. 또 다른 어디의 규범? 이게 지금 동명사 주어. 그러면 단수 주어죠. 주어를 여기다 일치시키면 안 돼요. 여기 동명사에 일치시켜야 됩니다. 또 다른 집단의 규범을 알지 못하는 것은요, is the central problem of cross-cultural communication. 핵심적인 중추적인 문제가 됩니다. cross-cultural이 무슨 뜻이야? 문화가 지금 크로스했다는 건 건너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화 간 의사소통이 되겠죠. 문화 간 의사소통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규범은 문화마다 같다 다르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우리 문화에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규범이 그 사회에서는 뭐가 될 수가 있어? 다른 사회에서는? 규범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죠. 여기 에어컨 조절사가 있어요. 근데 자꾸 추워. 규범의 차이가 의사소통의 문제가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죠. 이게 두 번째 주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규범이라는 건
강제성은 없지만 무엇이 정상인지 우리가 어떤 사회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게 규범이고요. 두 번째는 규범이라는 게 문화간 다를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 부분이 어렵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To continue the thank you example. 뭐 해보자면? 이 방금 했던 thank you 예시를 한번 이어서 계속 얘기해보자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 even though라는 접속사가 나오죠. 그럼 문장이 지금 몇 개여야 돼? 네, 2개여야 되죠. 자, 비록 또 다른 문화라는 것은요. may have an expression. 뭘 갖고 있어? 다른 문화에 thank you라는 말 없나요? 다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표현을 갖고 있어요. 어떤 표현? 번역 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many don't. 많은 사람들은 그러지 않지만 그게 무슨 말이야? 그렇죠. 번역 불가능한 건 그러니까 다른 문화권의 말을 해석해봐도 땡큐라는 말은 있어. 그렇죠. 그래서 해석이 가능한 것처럼 보여. 근데 사실 이 문화에서 얘기하는 땡큐와 저 문화에서 얘기하는 땡큐의 개념은 같을 수가 없다. 다른 면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은 가능한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못하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A라는 문화의 땡큐라는 개념과 이 B라는 문화의 땡큐라는 개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해석이 안 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가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문화에도 땡큐라고 말할 수 있는 표현은 있겠지만 근데 그게 뜻은 같지 않겠지만 이런 의미 There may be different norms. 뭐가 있을 수도 있어요? 다른 규범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그 땡큐라는 말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A라는 문화의 규범과 B라는 문화의 규범은 다를 수 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그러니까 이 앵글로 사회에서는 그냥 낯선 사람한테 땡큐 하는 게 문화지만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해 안 해? 안 하죠. 진짜 감사한 경우에만 감사하다고 얘기하잖아. 쉽게 감사하다고 하지 않죠. 그냥 가볍게 인사하고 넘어가지 보통은. 그렇죠? 그래서 이 땡큐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방법이 다를 거라는 거예요. 그 얘기고요. 예를 들어서 such that은 that's 무슨 뜻이냐면 이게 좀 풀어서 쓰자면 in a way that 어떠한 방식으로 이렇게 지금 이 문화가 지금 다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문화 같은 경우죠. 너는 땡큐라는 말을 해야 할 거야. 언제만? The cost. 어떤 대가가 이게 대가죠. 어떤 대가? 누군가가 야기한 그리고 여기 사이에 대시라는 목관대가 생략돼 있죠. 왜? cost 뒤에 목적어가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 cost란 대가를 설명해주는 형용사절입니다. AM. 누군가가 야기했던 그 대가라는 것이 뭐 할 때만? 상담할 때만. 그 사람이 대가가 너무 커. 너무 나 때문에 피해를 봤어. 그럴 때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땡큐라는 말을 쓴대요. 그러니까 이 땡큐라는 그 말에 대한 규범의 사용 방법이 문화마다 다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요거 잘 표현 잘 해석해줘야 됩니다.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땡큐라는 말만 봐도 문화마다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 어떤 때는 가볍게 그냥 인사처럼 하는 게 땡큐지만 우리나라 같은 동양권의 문화에서는 진짜 나로 인해 그 대가나 피해가 클 경우에만 땡큐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런 경우에서 봤을 때 it would sound ridiculous. 뭐 할 거야? 들릴 거야. 우스꽝스럽게 들릴 거야. 예를 들어 unexpected, surprising, and worthy of criticism. 어떻게 들릴 거라는 거야? 우스꽝스럽게, 예상치 못하게, 그리고 놀랍게. 갑자기 땡큐라고 안 해도 될 상황에 땡큐라고 한다면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될 거야. 그리고 worthy of criticism. 뭐 할 수 있을 거야? 비난받을 만 할 거야. 뭐 한다면? 만약 너가 뭐 한다면? 누군가에게 무언가에 대해서 감사해 한다면 그게 어떤 건데? 사소한 거. something minor. 이 minor가 형용사로 앞에 있는 띵을 수식해 주는 겁니다. 띵은 형용사가 뒤에서 수식해 주는 거 알죠?
그래서 너무나 사소한 것에 대해 무언가에 대해서 땡큐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쟤 왜 저래? 왜 이렇게 오버해?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바보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뭐 하는 것과 같이? 문 잡아주는 것과 같이. 그거 너무 고맙지 않아? 근데 뭐 땡큐라고 하면 그럼 나 되게 비난받는 거야? 너무 극단적인 예시죠. 지금 보시면요, 이 if가 있거든요. 이거 가정법입니다. 왜냐면 지금 동사가 뭐야? were. 그래서 if 절에 주어쓰고 were 이렇게 써놓은 상태거든요.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주절에 어떻게 썼어? 조동사, 과거 시제, 동사, 원형 보이시나요? 그게 어디 있어? 여기. 그래서 이렇게 지금 써는 거거든요. 써드릴게요. 이게 가정법 미래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있을 법한 것들, 강한 의심이 드는 거일 때 보통 이 가정법 미래 시제를 씁니다. 그냥 가정법처럼 해석하시면 돼요. 만약 너가 누군가에게 감사하다라는 거를 감사하게 표현을 했다면 그게 굉장히 바보처럼 보일 수 있어, 들릴 수 있어. 그냥 이런 식으로 만약 뭐뭐 한다면 뭐뭐 할 거야 정도로 그냥 해석하시면 됩니다. 단 이 시제가 가정법이라는 걸 감안한다면 여기 were와 would 사운드의 형태를 좀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정법은 해석은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만약 뭐뭐 하면 뭐뭐 할 거야로 그냥 해석하시면 되고 동사의 형태가 가정법이라는 것 때문에 비동사는 was를 쓰지 않고 그 다음에 조동사 과거의 동사 원형의 형태를 쓴다. 이것만 주의해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6모로 넘어갑니다. 이제 3모 다 끝났습니다. 지울수록 더러워지는 거. 뒷장에 빈칸만 채우고 넘어갈게요. 빈칸 뭘까요? 지금 이게 대표적으로 규범이 다를 때 일어날 수 있는 상태를 그림으로 표현한 거고요. 자, 사회적 규범은 뭐를 형성한다? 행동을 형성하고 문화 간에 상호작용할 때 영향을 미친다.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행동이라는 건 behavior, 그 다음에 상호작용은 interaction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문장에서는 communication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상호작용의 경우 interaction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한 줄로 요약해보자면 오해하다라는 표현은 misunderstanding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죠. 사회적 규범이 안내한다. 행동과 의사소통을. 그리고 misunderstanding them. 그것들을 오해하는 것이 유발할 수 있다. 어떤 어색함이나 비난을 유발할 수 있다. 이렇게 써주고 있죠. 단어들 잘 봐주세요. misunderstanding입니다. 복습하셔야 됩니다. 복습 밀리시면 안 돼요. 대답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은 넘어가서 6모 23번입니다. 문제 다 맨 뒤에 다 나와있어요. 그래요. 빨리 갔다 와요. 풀고 답 확인해보세요. 뒤에 답 있습니다. 검사 알려줬잖아. 시간이 기니까 문제를 좀 나눠드리거든요. 다음 주까지 풀어갖고 오세요.
다음 주에 모국어 동영 모의고사 드릴 거고요. 오늘은 교과서 동영 모의고사 드릴 거고. 원장님이랑 같이 만드는 문제입니다. 작년 기출문제 그대로 대입해서 문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 잘 봐주세요. 쓰세요. 서술형을 객관식 형태로 어떻게든 낼 겁니다. 그리고 기말에 어차피 서술형이 있어서요. 낼 수 있죠. 그 요약문의 형태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말을 고르게 한다든지 얼마든지 낼 수 있죠. 어쨌든 요약하는 거잖아. 어차피 객관식 서술형 나오잖아. 자, 23번 보겠습니다. 23번 진짜 쉬워. 이게 앞번호잖아요. 지금 문제 쉽습니다. 자, we often try to make cuts. 우리는 뭐 하려고 한대요, 자주? make cuts 한다는 게 뭐야? 중단, 멈추다 이런 뜻이에요. 중단하다. 자, 우리는 자주 중단하려고 합니다. 무엇을? 우리의 도전을 멈추려고 해요. 그리고 take, 뭐 하려고 해요? 쉬운 길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 take는 누구랑 병렬? to make랑 병렬. 그래서 여기 to가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to 부정사가 병렬일 때 뒤에 to를 생략한다. 자, 그래서 우리는 쉬운 길만 택하려고 해요. 그 다음에 when taking the quick exit, 뭐 했을 때? 빠른 출구를 선택했을 때 우리는 뭐 한다? 실패한다. fail은 반드시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해야 됩니다. 형태 잘 맞으시고 ing 안 됩니다, 절대. 자, 우리는 습득하는 것을 실패합니다. 얻는 것을 실패합니다. 무엇을 얻는 것을? 힘을 얻는 것을. 어떤 힘이야? 경쟁할 힘을 얻는 것을 실패한다. 쉬운 길로 가는 건 편하겠지만 우리가 성장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자주 뭐 한다? 지금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쉬운 길을 선택해요. 뭐 하기 위해서? 향상시키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빠른 스킬 트리를 타서 빨리빨리 성장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은 문제가 있다라는 걸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죠. Many of us, 우리들 중 많은 사람들은요, 절대 really work, 뭐 하지 않아요? 여기서는 노력이죠. 노력하지 않습니다. 뭐 하려고? 마스터리라는 건 숙달, 통달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익혀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숙달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In the key areas of life, 삶에서의 어떤 영역에서? key areas니까 중요한 부분이 아니야? 그래서 핵심 부분. 우리의 핵심 부분에 있어서 숙달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런 스킬들이 사실은 어떤 것들이야? 내가 그 어떤 굉장히 힘든 길을 걸어오면서 얻게 되는 이러한 스킬들은 사실은 are key tools, 뭐가 된다? 핵심 도구가 될 수 있다. 어떤 도구? 우리의 career, 직업, 건강, prosperity, 뭐야? 이게 번영이죠. 우리가 발전해 나가고 잘 나가는 거. 이런 것에 있어서 뭐 할 수 있다? 유용할 수 있는 핵심 도구죠. 그러면 key tools라는 명사를 꾸며주니까 주격, 관계, 대명사로 형용사절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명사 수식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도입부의 내용은 지금 다 똑같지 않아? 우리는 뭐 하려고 한다? 쉬운 길로 가려고 한다. 노력한다 안 한다? 노력하지 않은. 그렇죠? 이런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쉽지? 너무 쉽지 않아 얘들아? 성호야 뭐해?
했어? 필기했어? 적었었는데. 오. 누구야? 뭐라고 했어? 이렇게 저를 어. 사랑스러운 눈길 아닌가요? 자, 그 다음에 뭐 나와? highly가 무슨 뜻이냐? 매우. 이거 높이 아닙니다. high라고 쓰시면 안 돼요. 매우 이런 뜻이요. 매우 성공하는 이 운동선수들은요, don't win. 뭐 하지 않아? 아, 이기지 않아. because of는 전치사의 접속사야? 전치사. 문법하고 있어요. 자, 뭐 때문에? 장비가 더 좋다고 해서 이기지 않아요. 그 말은 얘네가 이기는 이유는 뭐야? 얘네가 그 어려움과 고난을 겪어내고 갖게 된 자기만의 스킬과 능력 때문이겠죠. 그래서 그들은 이겨요. 뭐함으로써? 고난을 직면함으로써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뭐 해서? 힘과 실력을 얻기 위해, 뭐 하기 위해라는 부사적 문법을 쓰였습니다. 얻기 위해서 고난과 마주함으로써 이기게 되는 겁니다. 마주하다라는 동사 또 뭐 있죠? 여기 있잖아요. 해보자는 거예요? confronting 쓰면 되고요. 하드식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adversity입니다. 역경, 고난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재민씨나 이런 거 너무 쉽잖아. 그러면 지금 얘네가 이기는 방법, 이 사람들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결국 뭐야? 지금 예시를 통해서 주제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고 있거든요. 고난과 맞서서 힘을 기르는 운동선수의 예시를 들고 있죠. 그리고 그들이 또 이기는 방법은 뭐야? 누구 어디 가냐? 그들은 이겨요. 뭘 통해서? 준비를 통해서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기 뭐야? 어떻게 알았죠? 혹시 예습이라는 걸 하신 건가요? 아닌 것 같은데? 이때 강조 부분인데요. 이때 강조 부분은 어떻게 만드는 거야? 공부하고 싶은 거 갖고 네. it is 보기 대 사이에다가 강조할 말을 넣습니다. 그리고 강조한 말을 뺀 나머지 문장을 뒤에다 쓰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원래 얘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강조하는 거지. 얘는 원래 문장이 뭐였어? 주어였죠. 왜? 뒤에 뭐가 빠졌어? 그쵸? 이렇게 빠졌잖아요. 여기 주어 없죠. 그쵸? 그래서 원래는 the mental preparation, winning mindset, strategy and skill set them apart 였는데 주어를 강조하고 싶어서 이때 사이에 넣어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 사이에 넣으면 해석 어떻게 해야 돼? 뒤에부터 해석하면 되거든요. 그들을 apart, 여기서 apart가 무슨 뜻이야? 분리시킨다라는 건 얘네들을 따로 떨어져 보이게 만드는 것, 즉 돋보이게 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분리시키다, 얘네들과 다른 애들이 완전 달라 보이게 만드는 이런 의미로 쓰인 거거든요. 자, 그들을 돋보이게 만드는 것은 바로 뭐이다? 그들의 정신적인 준비, 그 다음에 승리하겠다는 마음가짐, 마인드셋이고요. 그 다음에 strategy, 그들만이 세운 전략과 기술, 이런 것들이 그들을 돋보이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강조하는 말을 넣는 거고요. 이 강조하는 말에 들어갈 수 있는 애들은 주어, 목적어, 그 다음에 부사구가 있습니다. 여기 선수들. 요게 요겁니다. 요게 요거고. 그래서 저기서 them을 강조해도 되는 거죠. It's them that the mental preparation, the skill set apart. 이렇게 만들어도 되는 겁니다.
문장이 주제문입니다. 주제문 9번. Strength. 이 힘이라는 건요. comes from struggle. 어디로부터 온다? 고군분투. 내가 고난과 엄청나게 맞서 싸우는 거. 이 struggle은 맞서 싸운다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not 보여? 그러면 not from take 이게 B, not A 이 구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A가 아니라 B다.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B가 먼저 나온 거죠. 얘가 B, 얘가 A입니다. 그래서 뭐가 아니라 take the path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뭐 어떤 길? least는 뭐야? 가장 적은이라는 최상급 표현이죠. 리틀의 최상급 표현입니다. 가장 적은 뭘? 저항의 길을 취함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뭐로부터 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맞서 싸우는 것으로부터 힘이라는 것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파악하시면 되죠. 괜찮아? 이미 점점 이쪽으로 잃어가는데? 그러면 주제는 뭐야? 우리가 뭐에 직면해야 돼? 여기다 쓸게요. 9번 옆에 쓰세요. 삶에서 고난과 직면하는 것은 없다? 중요하다. 것의 중요성. 됐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문장 하드십이라는 건 하드십이 뭐야? 고난은 is not just 뭐다? 단지 무엇이 아니다? 교훈만은 아니다. For the next time in front of us 우리 앞에 있는 그 다음을 위한 교훈만은 아니다. 그럼 고난이라는 건 뭐가 될 수 있다? 가장 훌륭한 선생님이 될 수 있다. 어떤 선생님이야? 인생에서 여태껏 가지게 될 가장 훌륭한 스승일 수 있다. 그럼 여기 뭐 생략? have 뒤에 뭘 가지는지 목적어가 없죠. 그럼 여기 목관대 대신 생략되어 있어서 형용사절로서 teacher라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죠. 결국 같은 얘기죠. 고난만큼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는 게 없고 고난만큼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은 없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됐나요? 잠깐 쉬시죠. 핸드폰이 자동으로 나와가지고 다들 수학이 더 좋냐 너? 다행이다. 다 싫으면 어떡해 기호야. 자 여기 빈칸 채워주실까요? 아 왜 눈 마주치는 애들하고 다 싸우는 거야? 뭘 봤냐고? 인사하느라고 까먹었죠? 자 29번으로 넘어갑니다. 뭐? 아직 안 처음 듣는데요. 싹수가 수고했나? 야 머리는 처음 봐. 잠깐만요. 오늘 못 쌀 거 같거든. 사이좋게 지내야 돼. 너무 슬퍼서 못 보겠던데? 제가요 진짜 안 된다요? 거짓말하지 마. 걔 울 것 같아. 아니 저거 우리 진짜 걔가 죽었어요. 살았으면 절대 안 죽, 절대 안 죽거든요. 근데 울었어요. 근데 심지어 그거
처음 알았어요. 그래 나도 그 짤로만 봤는데도 너무 재밌던데. 감성적인 남자야. 근데 왜 얘기가 안 끝나지? TMI가 너무 좋은데. 지금 대도를 알려주신 거예요? 뭐라고? 아니, 못들게 다행인 것 같긴 한데 어떨 자, 요거는요 29번의 내용은 뭐냐면요 구별을 좀 하셔야 됩니다. 수렵체질 사회와 수렵? 사회하고 그 다음에 농경으로 인한 정착사회 이 두 개의 특징을 구별하시는 게 이 글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게 신석기 시대겠죠. 한국사 아시죠? 보지 않았나요? 자, The Hunter-Gatherer Lifestyle 어떤 삶의 스타일? 뭐 왜? 시즌에 이가 하나 들어가요. 뭐예요? 세 개 중에 뭐예요? 이 하나 시두개, 이두개. 이 하나 누구야? CC2D예요? 헌터게다고 라이프스타일은요. 야, 나도 이거 좀 하자. 진짜 수렵 체질의 삶의 방식은요. Which can be described. 뭐 될 수 있는 방식이야? 설명될 수 있는. 묘사될 수 있는 방식이죠. As natural to human beings. 인간에게 어떤 거야 이게? 왜 그냥 지나가다가 주스면 어머 반짝거려. 이게 지나가다가 주스면은 채집이 되는 거 아닙니까? 지나가다가 물고기를 잡으면 수렵 아닌가요? 사냥하면 수렵이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너무나 인간에겐 자연스러운 현상인데요. 지금 위치라는 주격 관계 대명사가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부연 설명해주고 있는 삽입절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삶의 방식인데 이 삶의 방식은 appears 뭐인 것처럼 보여요? 추천하는 추천할 만한 뭘 갖고 있는 것처럼 보여? 많은 것들을 갖고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되죠. 지금 to have가 아니라 완료 부정사 형태를 썼어. 완료 부정사 언제 써? 계속 지속돼 있어. 너! 아니다. 자, 무슨 갖고 해서. 잠시만요. 자, 요게 지금 무슨 시제야 얘들아? appear가? 현재 시제. 과거 시제. 지금 추정하고 있는 건 현재 시제인데요. 얘네가 많은 이점을 추천할 만한 것들을 갖고 있었던 건 언제야? 옛날 수렵 채집 사회일 거 아니야. 그래서 얘는 과거 표현인 거죠. 그래서 먼저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완료 부정사의 형태로 시제 차이를 준 겁니다. 얘가 먼저 그 다음에 추정하고 있는 지금이 나중의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to have 쓰면 안 된다. to 부정사 그냥 원형으로 쓰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고마워요. 대답해주세요. 그 다음에 examination of human remains. 그래갖고 우리가 그 당시에 사람들의 뭐를 찾아볼 거야. remains가 s가 붙으면 무슨 뜻이야? 유물 유적이죠. 유적. 인간 유적에 대한 무엇이? 조사. 가요. had suggested. 뭐 했다? 제시하고 있었다. 우리 조상들은 뭐 했더라? 지금 수렵 채집하면서 음식이 부족해서 안 부족했어? 안 부족했어요. 지금 1번의 특징입니다. 음식이 풍부했고요. 그 다음에 obtainable. 획득할 수 있었어요. 뭐 없이도? 내가 막 새벽같이 나가갖고 하루 종일 채집하고 이러지 않아도 그냥 가서 따먹으면 돼. 왜? 그 당시에 인구가 많아 적어? 일단 인구가 적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뭐 어떤 경쟁 체제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과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도 얻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suffered very few diseases. 질병이 많았다 적었다? 적었다. 왜? if가 부정어죠. 그래서 거의 없는으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질병이 거의 없었어. 질병이 없었던 이유 뭐야? 뭐야 이거 이 기초 지식 무슨 뭐야?
아니요. 이 우리가 전염병이 도는 이유가 뭐야? 아니죠. 모여 살아서 다 같이 모여 살잖아. 근데 수렵 채집하는 애들은 어떻게? 다 채집하고 그 다음에 이동하지 않나요? 더 많은 곳으로? 계속 이동을 하다 보니까 전염병이 퍼지지 않는 겁니다. 정착을 해야 병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착하지 않는 삶이었기 때문에 질병이 거의 없었다. 사피엔스라는 책이 나와요, 여러분. 외고 지문에서 읽었어요. 어쩔 수 없이. 네, 있어버렸어요. 킹받아. 킹받아. 그걸 왜 그 한 권을 거의 1학기 동안 다 나가는 그 미친 학교 왜 고양이고 킹받죠. 진짜. 뭐라고 중얼거리가 저거. 아니에요. 만약 이것이 뭐라면? 사실 사실이라면, 즉 그 당시에 사람들은 질병도 없었고 음식도 많았고 얻는 것도 쉬웠다라는 거가 사실이라고 가정해보면 it is not clear. 분명하지가 않아요. 왜 그렇게 많은 인간들이 뭐 하게 됐는지? 정착하게 됐는지. 어디에? 빌라가 아니라 마을. 마을에 정착하게 되었는지. 지금 이제 어떤 사회가 나온 거야? 이제 정착 사회적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뭘 발달시켰는지 얘네가 한 거 있죠. 농업을 발달시키게 됐는지에 대한 이유가 분명하지 않아. 아니 그렇게 먹을 거에 부족함도 없고 병도 없고 좋았는데 왜 굳이 정착했지? 라는 의문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뭐 하면서? 작물을 기르면서. 그리고 뭘 기르면서? domesticating animals. 동물들을 기르면서, 그러니까 가축화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growing이랑 domesticating이 분사로 병렬 구조를 이루고 있다. 즉, cultivating fields. 뭐 하는 것은? cultivating이 뭐야? 경작하는 거죠. 지금 주어 단수야 복수야 얘들아? 단수. 여기다 맞추면 안 되고 어디에 맞춰야 돼? 요 경작한다라는 것에다가 포인트를 맞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밭을 경작하는 것은 단수 동사 보이시죠? was hard work. 뭐였다? 힘든 일이었다. 그리고 it was in farming village. 뭐였다? 이것도 뭐야? 이때 네, 강조 부분입니다. 지금 강조하고 싶은 말이 부사구로 와 있는 거죠. In farming villages. 얘가 원래는 어디 있었던 거야? 이 뒤에 원래는 부사구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까지 해석한 다음에 바로 뭐뭐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거든요. 무엇이 뭐하고? 전염병이 처음으로 뿌리를 내린 곳은 바로 어디에서였다? 농경사회, 농경마을, 농경사회에서였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저 장소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강조할 수 있는 건 누구야? epidemic diseases도 넣을 수 있죠. 넣어버리면 it was epidemic diseases that first took root in farming villages.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즉 강조하는 말만 앞에다 넣으시고요. 나머지 문장을 그냥 뒤에다 다 넣으시면 됩니다. 강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that 뭘로 바꿀 수 있어? 이 장소 표현하는 거. where 같은 관계 부사로 바꿔도 상관이 없겠죠. 앞에 선행사적 개념이 farming villages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whatever. whatever가 뭐야? 뭐뭐한 것은 무엇이든지 간에 라는 no matter what과 같은 복합 관계 대명사라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부사절로 지금 오고 있는 거죠. 사실 여기 그래서 이 동사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즉각적인 영향, 어디에 미치는? 인간의 삶에 미치는 그것의 즉각적인 영향력이 무엇이든지 간에
The development of settlement and agriculture. 무엇의 발달은? 정착과 농경의 발달은 의심할 필요 없이 led to 뭐뭐로 이어지다. 뭐로 이어지게 됐어요? 인구 밀도의 증가를 유발했다. 그래서 led to는요 유발했다라는 caused 같은 대로 같이 써도 상관없습니다. 뒤에 결과물이 나오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농경 마을에 이 전염병이 막 퍼졌어. 처음에 퍼졌어. 근데 그런 어떤 영향력이 얼마나 어땠든지 간에 상관없이 인구는 어땠다? 증가했다. 이거죠. 전염병이 돌든 어쨌든 그게 어떤 영향을 미쳤든지 간에 어쨌든 우리는 정착과 농업이 발달하게 되면서 인구가 과도하게 증가하게 됐다라는 결말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됐어? 여기 내용 좀 어려우니까 잘 정리해주세요. 문법적으로 중요한 포인트들이 많습니다. 그럼 지금 주제문이 몇 번이었어? 요 4번과 5번이죠. 5번까지 한 다음에 정리해볼게요. 이 기간은요. 이 기간이 어떤 기간이야? 이게 신석기 시대죠. 즉 신석기 시대라는 건 어느 시대? 실업 채집이야 농경이야? 농경사회. 그래서 농경사회, 즉 신석기 시대라고 알려진 이 시기는요 was a major turning point. 뭐였다? 주된 전환점. in human development. 뭐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가 전환점입니다. 인간의 발달에 있어서 굉장한 전환점이 되었다. 뭐 해주면서? 어떤 방법을 열어주면서. 뭐로 가는 방법? 최초의 도시들과 마을들이 성장하게 되는 방식을 열어주게 되면서, 길을 열어주게 되면서, 그리고 결과적으로 뭐 해주게 되면서? 이끌게 되면서 정착된 무엇을? 문명이죠. 그 말은 그냥 농경 사회가 뭐가 됐다는 거야. 도시, 마을을 만들었고 그게 결국에 뭐가 된 거다? 정착, 문명을 만들게 된 거다. 이렇게 지금 그냥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다 아는 내용 아닌가요, 우리? 모르는 것 같은데. 네. 초기에 되지 않았을까? 난 초기에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헛소리야. 몰랐네. 내가 나만 들을게. 오스트랄로피테쿠스랑 원숭이랑 대화가 되네. 못 들은 게 낫지? 그치? 됐을 것 같지 않아? 근데 왜 이렇게 달라진 걸까? 궁금하지 않아? 네. 자, 신석기 시대에 인류 발전과 그 다음에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야, 얘들아? 뭘로? 농경사회. 이 농업으로 인한 정착의 영향이 무엇이냐? 이거 평등사회 아니에요. 오히려 신분이 생긴 겁니다. 아니에요, 평등사회예요. 이게 점점 발전해서 차별 생긴 거 아닌가요? 평등사회 성동기 시대. 아니죠. 잉여가 생겼잖아요. 농업으로. 그건 성동기 시대라니까요. 내가 친선미를 얘기한 게 아니라 이렇게 된다고요. 네. 다들 왜 예민해? 시험 보기야? 미안해요. 그럴 수 있죠. 죽일 듯이 달려들어서 너무 무서웠어요. 제가 신석기 시대라고 안 했어요. 지금 요 모내기 자료 보면요. 지금 여기 빨갛게 돼 있는 게 나만 있냐? 여기 모내기 자료에 있어요. 안 갖고 왔냐? 이 빨갛게 돼 있는 게 농경사 수렵 채집 사회고요.
여기 노랗게 되어 있는 게 신석기 시대의 농경사회를 표현한 부분을 지금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비교하라고. 빨간색이 수렵채집, B가 농경사회입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수렵채집 사회를 A라고 보고 농경사회를 B라고 봅니다. 이게 지금 빨간색이에요. 그 모네기에서 빨간색이고요. 그 다음에 농경사회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노란색입니다. 이걸 좀 정리를 해주세요. 네. 사진만 찍고 안 하잖아. 노란색이 농경사회. 맞아. 파란색. 미안해. 파란색. 암소 소리 파란색이라고 설명했나봐요. 다시 찍은 거야? 파란색 칠했다고? 신났네 진짜. 1도 쓰지 않겠다는 의지 아니야 이거? 됐죠?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구별되어 있으니까 이거 정리된 거 꼭 한번 읽어보시고 이렇게 같이 정리해보세요. 그 다음에 빈칸 채우고 넘어가겠습니다. 결국 농업과 정착이 인구 밀도를 높인 거고 신석기 시대라는 인류 발전의 전환점이 되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 마을과 도시가 생기고 문명이 생겼다. 너네 여기도 시험범이야? 뭐요? 한국사에서? 여기까지야? 여기까지. 말이 돼? 그걸 다 낼 수 있어? 카운트스 되는 거. 어디네요? 그럼 그 다음은 뭐야? 그다음에 아니야. 근현대로 가는 건가? 경제 생활하고 그것도 따로 해? 네, 진짜? 그 문화 파트. 아니 쓰니까 있는 건 뭐예요? 나중에 네이버에 합치면 나오는데. 안 칠 거잖아. 안 치니까 본 거야. 그 다음에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요. 6문장밖에 안 되면서. 뭐 하러 가야 돼? 누구 조지러 가는 건데? 누구? 사람 때리고 그러면 안 돼. 더 많아야 되는데. 왜냐면 우리 몇 개 남았어, 이제? 많이 남았어. 다섯 개 남았잖아. 하나만 더 나와. 이거 진짜 쉬워. 이거 진짜 쉬워, 얘들아. 표정 관리해라. 아씨 남편이랑 하던 얘기를 했어. 남편 맨날 집에서 표정 관리해라. 근데 이게 뭐냐면요. 주의 집중이 뇌의 재구조화를 가져온다라는 거고요. 이것도 이 모네기 자료에 잘 나와 있거든요. 지금 파란색 부분이 주의 집중이거든. 그 다음에 여기 노란색 부분이 뇌의 재구조화 부분으로 이렇게 쪼개놨습니다. 누구야 한숨 쉬는 거? 지금 시작이 이제 하는데 빨리 할게요. There's a lot of scientific evidence. 뭐가 있다? 증거 셀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 셀 수 없는 증거니까 단수. 증거가 있습니다. 어떤 증거야? demonstrating, 뭐 해주는? 증명, 입증, 보여주는. 증명해주는 증거가 있습니다. 어떤 걸 보여줘? 뭐요? 요게 지금 목적어 자리에 온 접속사죠. 그러네. 집중된 집중이 요게 주의 집중입니다. 주의 집중이라는 것이 뭘로 이어진다? 뇌의 재구조화로 이어진다 라는 어떤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 사람의 주제죠. 뇌의 재구조를 이끄는 건 인간의 주의 집중이다. 그래서 우리가 특정한 어떤 행동이나 활동을 많이 하면 그것과 관련된 뇌가 발달한다라는 겁니다. In animals, 동물들에 있어서는 rewarded for noticing sound, 어떤 애들이야? 그대로 거야?
Rewarding for noticing sound. 사운드를 뭐 했어 얘가? 뭐에 주의 집중했어? 소리를 알아차리는데 주의 집중을 한 것으로 인해서 뭐 했던 애들? 보상받았다라는 건 어떤 개념이야? 살아남은 거죠. 내가 나를 잡으러 포식자가 다가오는 소리를 들었어. 그럼 얘는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된 거야? 생존했겠죠. 그래서 동물 입장에서는 잠깐만 타이밍이 좀 그런데 기계적이더라고. 보상받은 이 동물들에게서는요. 그래서 사냥하는 소리나 혹은 뭘 피하는 거? To avoid being hunted. 사냥 당하는 것을 피하는 겁니다. 얘가 능동, 얘가 이 to avoid 뒤에 얘가 being hunted가 동명사 수동이죠. 사냥 당하는 것을 피하는 거. 피하기 위한 어떤 소리를 듣는 것에 보상을 받은 애들은 뭐 하게 돼 그러면 그 다음 애들부터 어떻게 쓰게 내가? 청각 중추가 어때? 커지는 거죠. 얘가 뭐야? 뇌의 제구조와 형태가 되겠죠. 브레인까지. 똑같아요. 지금 청각을 예민하게 계속 기울이다 보니 청각이 발달했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in animals 동물들 중에서 또 어떤 동물들? 똑같은 형태죠. 보상받은 동물들 뭐로? 날카로운 시각으로 보상을 받았어. 그걸로 생존을 한 애들이야. 그럼 여기서의 주의 집중은 어떤 거? 예리한 시각이 주의 집중을 한 거고요. 이게 됐더니 어떻게 되더라 얘가? 그 다음에 시각이 내가 볼 수 있는 시각이 어떻게 되더라? 더 커지더라. 그쵸? 그래서 주의 집중, 뇌 재구조화, 주의 집중, 뇌 재구조화 이렇게 이어지는 걸로 그냥 계속 연결시키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금방 하겠지? 성우밖에 없네. 성우밖에 없어. 왜 가로 적고 있어? 누구 죽이러 가야 되는데 자꾸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그 다음에 Brain scans of violinist 누가 나와 예시로? 바이올리니스트를 지금 뇌 스캔을 떠봤어요. 뇌 스캔이 주어져. 뇌 스캔이 provide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더 많은 증거를 showing 보여주면서 이게 분사죠. 뭘 보여주고 있어? 아주 극적인 성장, 아주 큰 성장과 또 뭘 보여줬어? 확장. 뭐의 확장? 뭐? 네? 물개수의 확장이요. 그게 뭔데요? 이게 대뇌 피질이라는 겁니다. 연골 누구야? 그건 누구에게 썼죠? 대뇌 피질 같은 거? 이뇌 액체 같은 거 있잖아요. 여기. 대뇌 피질의 영역에서의 확장을 보여줄 때요. 그럼 이거 뇌가 재구조화된 거죠. That represent the left hand. 어떤 애들이야? 왼쪽 손을 들어가는. 왼쪽 손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에 대뇌 피질이 증가하더라. 확장됐더라. Which has to finger the strings precisely. 뭐 해야 되는 애들이야? 얘가 어디에 주의 집중한 거야? 손가락을 굉장히 어떻게? precisely. 정확하게 짚어야 되는 거였죠. 이 오른손을 활히고 왼손으로 여기 음을 어떻게 짚느냐에 따라서요 소리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발달하게 됩니다. 바이올린 다 까먹었네. Often at very high speed. 자주 어떻게? 심지어 이 손을 어떻게 움직여야 돼? 굉장히 빠르게 딱딱딱딱 전환해서 음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현이라고 합니다. 줄을 정확하게 짚어야만 하는 그 왼쪽 손을 나타내는 피질의 발달이 이루어지게 됐다. 그래서 정확하게 손을 짚으니 그 손과 관련되어 있는 뇌의 영역이 발달됐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연구들도 have shown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를? hippocampus, 요게 해마죠. 해마 부분이요. which is vital for spatial memory. 뭐의 필수적인 영역이야? 공간의 필수적인 이 히포캠퍼스가 어떻게 되더라? 커지더라. 누가? 택시 운전사들에게 있어서의 이 해마 영역이 그 다음에 여기 동사 잘 보셔야 되는데 동사가 능동이야 수동이야?
주제다. 그러면은 요점은 뭐냐? 여기가 주제겠죠. 이거 박수 치는 거야. 그리고 도어 자리. 자, 요점은 the physical architecture of the brain. 무엇이? 뇌의 물리적 구조라는 것이 변화한다. 이게 뇌의 죄 구조화겠죠. 뭐에 따라? 우리가 우리의 집중을 어디로 향하는지 무엇에 따라 어디에 우리가 향하는지 우리의 집중이 그리고 무엇을 우리가 practice 뭐 하는지 연습하는지에 따라 우리의 뇌의 구조와는 다르더라. 그래서 요 우리의 집중을 어디에 시키는지가 주의 집중에 관한 얘기.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어느 부분을 연습하는지가 주의 집중에 관한 얘기죠. 이거에 따라 내가 발달되는 뇌의 영역이 달라진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주의 집중이 뇌의 재구조를 가져왔다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시로 다 준 거죠. 됐나요? 어머 여러분 30분도 안 됐잖아요. 기가 막히다. 너무 좋고. 자 뒤에 요거 빈칸 채우고 끝내겠습니다. 내일 애들이 4개 나간다고 하면 기절할 것 같은데 어떻게 얘기하지? 자, 우리가 어디에 주의를 기울이는가에 따라 뭐가 달라진다? 뇌의 물리적 구조가 달라진다. 요 포인트. determine 무슨 뜻이야? 소리 든다. determine. 이게 결정하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재구조화라는 표현을 어떻게 했는지 잘 봐주세요. 재구조화. 그 다음에 주의 집중. 이렇게 영어로도 어떻게 표현했는지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도형 문제 풀어보시고 여러분 육모 변형 문제 다 봤잖아요. 근데 안 받지 않았나요? 갖고 가세요. 어디를 그냥 가시고. 단어 통과 못하시면 일단 남아봐요. 쌤 아니에요. 남아. 쌤 포트라인 어디까지예요? 다섯. 어림도 없지 않아?